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소프트 콘택트 렌즈 피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정말 되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시구나. 뭐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내용을 듣고도 알아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 CCTV가 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오늘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 피팅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먼저 베이스 커브, 렌즈의 후면 베이스 커브는 이 소비자의, 그러니까 렌즈를 구입하러 오신 분, 우리가 측정을 해서 하는 피검자, 이 사람의 그 각막 곡률과 상관이 있습니다. 각막 곡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커브는, 렌즈의 후면 베이스 커브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K값, 그러니까 이 환자분의 곡률에다가 곱하기 1.1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다 그랬고, 이게 마기준 교수님과 이군자 교수님께서 렌즈의 피팅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1.1을 곱해서 피팅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쓰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구나 라는 결론을 저 혼자 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외에도 뭐 0.7을 더해라, 0.8을 더해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논문 제목이 통속적인 피팅 방법의 오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때 1.1을 곱하는 거를 대표로 놓고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1.1을 곱하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가 예를 들어서 7.7이신 분은 1.1을 곱해서 8.4로 47이네요. 47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 되게 한 8.5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7.8이신 분들은 곱하기 1.1을 해서, 여기도 곱하기 1.1이고요. 그래서 8.58, 그렇죠? 8.58, 그러니까 8.6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0.8을 더하거나 0.7을 더하는 게 대부분 이 경우랑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그 논리가 있어야 될 텐데 1.1을 곱하라는 논문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토릭 콘택트 렌즈, 소프트 렌즈 중에서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어떻게 피팅을 하느냐,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검사값에다가 그 1.1을 곱해서 씌웁니다. 씌웠는데 결과가 좋으면 참 다행인데 반드시 오버 리프렉션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렌즈를 씌우고서 이분한테 시력 검사를 하고 베이스 커브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 베이스 커브 값에 1.1을 곱해서 근사치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 씌워드렸어요. 이걸 써보십시오. 집에 가서 쓰십시오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검사 장소에서 쓰십시오. 손 씻고 렌즈를 착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후에 렌즈를 끼신 상태에서 우리 그 검사 세트에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서 오버 리플렉션, 덧댐 굴절 검사, 렌즈를 낀 상태를 오토 리프렉터로 찍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 값이 스페니칼 0, 실린더 0이 나오면은 아주 다행인데, 그거 외에도 0.25 이렇게 나오면은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 마이너스 1.00 이 정도 나오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렌즈 난시 축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더 좋아지느냐 이게 만약에 180축이라면 난시축이,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쓰십시오 해도 될 텐데, 이거 이상 넘어가서 플러스 0.75 마이너스 150,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이 스페니컬 값과 실린더 값이 이렇게 거의 2배 정도, 부호는 바뀌지만 2배 정도 나오는 게, 이렇게 쓰는 것이 시력 검사가 제대로 돼서 스페니컬 도수가 없어졌고 난시축도 제대로 맞췄는데 축이 돌아가는 경우에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2.00, 플러스 1.5에 마이너스 3.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 경우는 잘 보이시나요?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면 잘 보인다 할 수도 있겠죠. 등가구명 공식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런 값이 나오면은 최소 착란원이 망막에 위치하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은 잘 보여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는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정을 해줘서 이렇게 스페니컬 값과 실린더 값이 S-C 표기로 썼을 때 이렇게 부호가 반대이고 스페니컬 값에 실린더 값이 2배가 나오는 경우 축이 돌아간 경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축이 돌아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축이 돌아간 경우고, 축이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돼요.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보정이란 게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시면서, 이게 오른쪽 눈인데 이 사람이 렌즈가 이쪽으로 30도가 돌아갔다면은, 이쪽으로 30도가 돌아갔다면은 이게 여기가 30도예요. 30도가 돌아갔다면은 원래는 이 사람은 처음 씌워드렸던 렌즈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치로 180축 렌즈를 씌워드렸다면은, 그런데 이렇게 30도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렌즈를 해준다면은, 색깔 다른 거로 칠할 걸 그랬나봐요. 난시 처방을 우리가 해줄 때 이 난시 축을 해줬다면은 이 사람은 이만큼이 돌아가서 180축 난시를 잡는데, 직난시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처방을, 렌즈를 주문할 때 200에 마이너스 축 30축을 해주면은, 이 렌즈를 끼면은 이게 180축 렌즈를 꼈을 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 사람은 30축 렌즈를 끼면은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도가 렌즈가 돌아갔는지를 알면은 이 소비자분께, 이 환자분께 아주 적절하게 잘 보이는 렌즈를 정확히 맞춰드릴 수 있는데, 몇 도 돌아간지를 찾기 위해서 행렬식을, 이 도수를 풀어서 행렬식을 만들어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렌즈를 정해주느냐? 그렇지 않는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껴서 해준 사람이 렌즈를 꼈더니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0, 뭐 130축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이거를 행렬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정해주는 식을 계산할 것이냐? 그렇게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까먹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잊은 게 그렇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 책 잠깐 보면 다시 풀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뭐 틀리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전에 제가 영상을 첨가했던 거를 다시 첨가를 해야 되나요? 그걸 돌려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린더 렌즈 중에서 플러스 실린더 렌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실린더 렌즈를 요 난식축 표시된 것과, 그리고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의 난식축이 표시된 것을 똑같이 이렇게 일치시켜서 렌즈미터에 측정하면은 스페니컬형, 실린더형 평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조금 돌리고서 하면은 답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축이 잡히고, 난시 도수에 따라 다르게 텐데요. 그리고서 그거를 조금 더 틀리면은 뭐 075에 마이너스 150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돌리고 측정하고 조금 돌리고 측정하고 하면서 이 나온 값이 이 렌즈를 씌웠을 때 나온 그 오토리프렉터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를 찾으면은, 그때 요 플러스 실린더 렌즈와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에 돌아간 요 난시 축에 표시된 것을 돌아가는 정도를 측정하면은 이 사람이 렌즈가 몇 도 돌아갔는지, 코방향으로 돌아갔는지 규방향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오버 리프렉션을 했을 때 값이 스페니컬 값에 예를 들어서 적는 겁니다. 스페니컬 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실린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서 이거의 2배 이렇게 축이 몇 도 이렇게 나온다면은 스페니컬 값은 0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환자분의 구명굴절력은 완전히 해결을 한 상태에서 실린더 값 처방한 게 난시축 처방한 게 실린더 값 처방한 것도 맞는데 난시축이 돌아간 거예요. 이 분의 각막의 곡률이라든지 크기 뭐 아니면 이분의 그 눈 깜빡임의 그 손목 방향이라든지 때문에 돌아간 경우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렌즈를 겹쳐서 찾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만 있는 게 여러분 해보시면은 아마 이거 걔가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힘든데라고 여기실 게 렌즈미터가 그렇게 자동 렌즈미터를 갖고 있는데요. 요만큼 돌리고 요만큼 돌리고 요만큼 돌리는 게 옆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조금 촥 변하면 조금 더 돌리면 되겠네. 탁 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알 수 있을 텐데 틀어놓고서 한 몇 초 있어야지 도수가 나오고 또 틀어놓고 몇 초 있어야 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틀어졌는지 조금 틀어졌는지를 알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여러 차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숙달이 돼서 조금 빨라집니다. 예, 그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0.75 마이너스 1.50의 축 몇 이렇게 잡히는 게 맞는데 여기를 보니까 플러스 1.25에 마이너스 1.50 축 몇 이렇게 잡혔다면은 이 사람한테 처방해준 스페니컬 값에서 마이너스 0.50을 해주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마이너스 250에 마이너스 175, 180축 난시를 해주고 오토 리프렉트를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축도 돌아갔지만은 과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교정이. 그래서 이 처방에서 0.50을 빼줘서 200에 마이너스 175, 180축 이렇게 해드리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값이 플러스 일값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025에 마이너스 150 이렇게 나왔다면은 플러스 050을 스페니컬 값에 더해서 처방을 하십시오. 마이너스 250에 마이너스 175, 180이 아니라 마이너스 300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마이너스 250 정도에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대개 렌즈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렌즈가 5디옵터나 혹은 6디옵터 혹은 5.50 디옵터부터는 025 단위로 나오지 않고 050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500에 175, 180축 다음 렌즈가 550에 175, 180축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적으면서 말씀드리잖아요. 600에 마이너스 175, 180축 렌즈 다음 렌즈가 도수가 625가 없고 650에 175, 180축 이런 식으로 난시 교정 렌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검사값이 675에 175 이렇게 해주면 처방해주면 되겠다가 나왔는데 625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VD 계산해서 625에 175 처방이 좀 딱 좋겠다 싶은데 없어서 600을 해주는 경우에 AR을 찍어주면 이거 오히려 650쪽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찾겠는데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리프레션을 하고 거기 값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면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소프트 토릭 콘택트 렌즈를 다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피팅을 해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분이 잘 보여요 할 때까지 도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우리가 안경사로서 좀 더 정확한 렌즈를 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프트 토릭 콘택트 렌즈,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을 함에 있어서 얘를 돌려가면서 찾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렌즈 자체에 우리가 판매되는 렌즈에 여기다 이렇게 V 표시를 해놓거나 혹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삼선을 표시 그어 놓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찍어 놓거나 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를 이야기해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피팅을 함에 있어서 이 렌즈를 그 사람의 검사값을 씌운 다음에 검사를 결정해서 그분한테 렌즈를 씌우고 오토 리프렉터를 찍으면서 자 제가 좀 눈 좀 만지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만진다고는 아니겠죠. 아래 눈꺼풀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 오토 리프렉터를 보면서 밑으로 내려주면은 요 표시가 보입니다. 이 표시가 보이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가 보이면 이게 옆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혹시 그 오토 리프렉터에 사진 찍는 기능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분이 각도기로 잴 수 있어요. 각도기를 갖다 대면은 각도를 요게 몇 도 돌아갔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몇 도가 돌아갔으면 보정을 해줘서 180축 처방을 해줬을 때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아 오른쪽 눈이라면 30축으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고 반대로 돌아왔으면 150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각도기를 산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 아 이거 잘라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각도기 아유 나도 어디다 뒀는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각도기 문방구에서 샀는데 5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서 측정을 해봤는데 정말 정확히 나옵니다. 제 그 시력 검사하는 자리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시력 검사 세트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여기에 오토 리프렉터 값이 그 나오는 창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케이블을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옆에 모니터에 크게 잡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각막 공유 이렇게 값을 찍거나 아니면 눈 깜빡을 이렇게 소비자분에게 보여드려 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여기 검사 여기 값에 나오는 것들을 케라토미터 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옆에서 볼 수 있게 또 간혹 소비자분들이 그 아들이나 딸을 데려오신 분들이 그 검사실 입구에 서서 이렇게 시력 검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때 조금 더 장비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트라이얼 렌즈를요, 지금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게 PD 52부터 70까지 2mm 단위로 전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PD 값을 조정해 주는 것 그런 그 트라이얼 렌즈도 있는데 시험태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저는 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52부터 70까지 여러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기 아까 찾았을 때 여기 있네요. 각도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경우에 사진을 대면서 이렇게 해서 몇 도 들어갔는지를 찾곤 합니다. 각도기 5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시력 검사 세트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각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각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니까 각도 측정하기가 되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돌아갔을 때 코 방향이나 귀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몇 도 들어갔는지를 아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마저도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같은 베이스 커브에 같은 디아미터 정도를 가진 도수는 상관이 없더라도 몇 도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진 트라이얼 세트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트라이얼 세트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렌즈를 권하고 이 사람이 처방되어 있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도수를 끼우고 검사를 해주면 몇 도 들어가는지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렌즈를 소비자가 초이스를 하더라도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렌즈를 씌워서 몇 도 들어갔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해주면 완벽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하드 콘택트 렌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 준비가 좀 오래 걸린 것은 제가 예전에는 여러 회사에서 그 동영상 자료 등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플로레싱 검사한 거라든지 렌즈가 잘못 피팅된 경우에 그 플로레싱 검사했을 때 그 결과값이라든지 결과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갖고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다시 좀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옛날엔 제가 좀 나름 능력이 있었거든요. 서울 안경세 홍보이사하고 교육 부회장하고 그럴 때는 자료 좀 달라고 하기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좋은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